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개경의 활기찬 거리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배고픈 사람들은 하나둘씩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경 입구에 위치한 한 주막은 유독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문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고 주막 안은 왁자지껄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요? 네, 여기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개경에서 최고로 맛있는 국밥이 나갑니다요. 개경 입구에 위치한 주막에서 한 소녀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며 국밥 그릇을 높이 들고 주막 안을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바람처럼 빠르게 오가며 그녀는 경쾌하게 국밥을 나르고 그들은 그녀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소문난 개경 최고로 맛있다는 국밥이란 말이지? 어디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까나? 국밥을 받아든 손님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소녀는 두 눈을 번뜩이며 재빠르게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개경에서 여기보다 맛있는 국밥은 먹을 수 없을걸요? 아니, 글쎄, 저 오랑캐들도 이 국밥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써서 쳐들어온다잖아요. 손님들은 그녀의 재치 있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의 뜨끈한 국물과 잘 익은 고기 맛에 감탄하던 손님들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고 소녀는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능청스럽게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국밥이 맛없으면 주모 탓, 맛있으면 제 덕인 거 다들 아시죠? 국밥 맛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제가 국자 들고 달려갈 테니. 사람들은 소녀가 국자를 허공에 휘두르며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자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이 소녀는 며칠 전 개경에 도착한 분귀였습니다. 며칠 전 송악산 断指搀扶巨邪念成鬼形，亡者断指搀血符咒怨魂巨邪念成凶鬼形前抽诅咒。 소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남자가 말한 땅을 파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흙을 파내자 소녀의 손끝에 검게 변한 부적과 하얀 천으로 감싼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거구나. 소녀는 땅속에 묻어져 있던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순간 천을 펼치던 소녀의 손이 멈칫하더니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적으로 감싸진 손가락들이 있었고 그것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断指搀扶巨邪念成鬼形，亡者断指搀血符咒怨魂巨邪念成凶鬼形前抽诅咒。 소녀의 장난기 어린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곧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에 소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며 먹먹해진 소녀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손가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도 나처럼 이렇게 저주의 제물이 되어버린 걸까?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의 아픈 기억이 겹쳐지며 그 아픔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처럼 억울하게 희생되어 모든 것을 잔인하게 빼앗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녀는 한참 동안 슬픔에 잠겨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소녀는 하얀 천을 곱게 접어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천천히 흙을 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고 소녀는 손가락에 감겨있던 부적을 하나씩 떼어낸 뒤 손가락들을 조심스럽게 구덩이 속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그 바람은 소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흙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외면하지는 않을게요. 소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소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은 소녀의 곁에 잠시 머물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작은 봉분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찰나 발끝에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하얀 천 조각이 발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을 감싸고 있던 천 조각이었습니다. 소녀는 무심코 천을 집어들었고 천을 본 그 순간 숨이 멎을 듯 막히고 가슴이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천의 뒷면에 그려진 붉은색의 기이한 문양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양은 섬뜩한 초록색 눈을 가진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살아있는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그려진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했고 그 눈빛은 마치 소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지만 지금은 개경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낯선 이곳에서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다시 한번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뱀 문양이 새겨진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은 채 소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개경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봉분과 기이한 천 조각의 비밀을 뒤로한 채 소녀는 개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소녀는 드디어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번화한 거리와 북적이는 사람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개경이구나. 길가에 늘어선 화려한 비단 가게들과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소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녀에게 낯설었지만 개경의 활기찬 분위기는 소녀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픔도 잊은 채 한참 동안 거리를 구경하던 소녀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를 따라 한참을 걷던 소녀는 어느 허름한 주막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막 앞에 도착한 그녀는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에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마다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고는 손을 번쩍 들어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뭐예요?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이거 하나 주세요. 소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먹는 걸 가리키자 주모가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씩씩하기도 하지. 잠시만 기다리렴. 금방 뜨끈한 국밥 말아줄 테니. 잠시 후 주모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국밥을 내왔습니다. 소녀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에 군침을 삼키며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밥의 구수함이 입안 가득 퍼지자 소녀는 잠시나마 긴 여정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주막 안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주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큰일이네. 하나 있던 계집애도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니. 주모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는 사이 그녀 앞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요? 제가 일 도와드릴까요? 대구먼이나. 갑자기 나타난 소녀의 얼굴에 주모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주모의 팔을 잡아 끌어일으키고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제가 아줌마의 오른팔이 되어드릴게요. 소녀는 말을 하며 주모를 잡고 있던 오른팔을 흔들었습니다.
주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예쁜 아가가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니?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복을 부르는 관상이라 제가 여기서 일하면 복덩이와 함께 일하시는 거라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소녀의 당돌함과 재치에 주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꼬마가 어찌나 말재주가 좋은지. 그래, 그럼 한번 우리 주막의 복덩이가 되어보려무나. 그렇게 소녀는 개경 초입의 주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개경에 도착하기만 하면 가면을 쓴 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은 소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아무런 연고 하나 없는 자신이 이곳에서 그를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개경에 도착한 순간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거리와 북적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겼지만 이내 그 화려함은 소녀의 마음을 걱정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낯설고 복잡한 곳에서 자신이 그를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부수한 냄새에 이끌려 들린 주막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나누는 여러 이야기를 듣던 소녀는 문득 이곳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머물다 떠나는 주막은 온갖 소문과 이야기를 듣기엔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혹시 누군가 자신이 찾는 가면을 쓴 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막막했던 소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일손이 부족하다며 한숨 짓는 주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특유의 재치와 장난기로 손님들을 즐겁게 하며 주막 일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여기 탁주 한 사발 더! 아이고, 아저씨 그렇게 마시다간 오늘 밤 색시 옆에 누울 때 절구통 안고 주무신다니깐요. 허허 그러면 안 되지. 택시가 절구통인 줄 알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겠구만. 그러다 색시한테 쫓겨나 아랫목 대신 바람 맞으며 주무셔도 저는 몰라요. 춥긴 하지만 그럼 바람 맞으며 또 한 잔 생각나겠지. 푸하! 에잇, 아저씨 술은 적당히, 계산은 정확하게. 그래야 내일 절구통 안고 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소녀는 능글맞은 손님들에게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주막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검은 도포를 단단하게 여민한 남자가 주막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소녀는 밝은 목소리로 검은 도포 사내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바람이 제법 차네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도 소녀는 씩씩하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개경에서 제일 맛있는 뜨끈한 국밥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으로 향하던 소녀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라도 스며든 듯 서늘하고 날선 기운이 감돌았지만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며 국밥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들고 소녀는 남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개경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 대령했습니다. 소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국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도포의 사내가 천천히 손을 뻗어 음식을 받는 순간 그의 소매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초록색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초록색 눈을 가진 뱀. 그것은 분명 그녀가 얼마 전 산속에서 본 문양이었습니다. 저주에 사용된 손가락을 감쌌던 하얀 천, 그곳에 선명히 새겨져 있던 초록색 눈을 가진 뱀이 방금 들어선 묘한 기운의 남자의 손목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문양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온몸을 휘감았던 섬뜩함과 슬픔이 다시금 소녀를 덮쳤습니다. 저 문양이 왜 저 남자 손목에... 소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소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내내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작은 체구였지만 다부져 보이는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의 서늘하고 가라앉은 눈빛과 조용한 행동에서는 날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천천히 주막을 나서자 소녀는 곧바로 배를 부여잡고 남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네.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 아주머니, 저 뒷간 좀 다녀올게요. 배가 아파서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주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경의 번화한 거리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거리 한편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은 쥐 죽은 듯한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벅 그 고요한 적막을 깨고 검은 도포자락을 날리며 한 남자가 좁은 골목길을 스치듯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그의 모습은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지나간 골목길에 한 소녀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은은히 비치는 긴 머리와 회색 한복을 입은 소녀는 남자가 지나간 골목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운 좁고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을 한참을 돌던 검은 도포의 남자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곤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이 걸어온 골목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남자의 뒤를 쫓던 소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겨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골목을 바라보던 남자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는 다시 어두운 골목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곧바로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남자는 골목길 끝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기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남자는 이내 낡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습기로 얼룩진 담벼락과 흙먼지, 짓눌린 잡초들은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레 집 앞으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적막이 감도는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집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록 눈을 가진 뱀, 남자의 손목에서 본 그 표식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남자를 쫓아온 이유를 생각하니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히 물어보면 되지.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멀쩡한 문을 지나 당당히 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툭! 담을 4분이 넘은 소녀는 달빛 아래 주변을 살폈습니다. 허리까지 자란 잡초들 사이로 깨어진 장독과 낡은 살림살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달빛은 그것들을 차갑게 비추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 나무 문은 다행히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벌어진 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고요 속에서 소녀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조심스레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실내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삐거덕. 소녀가 낡은 문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런, 망했네? 예상치 못한 소리에 소녀는 문을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숨을 고른 소녀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바닥은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한탄하듯 삐걱거렸고 마치 적막한 집안에 찾아온 손님을 반기듯 소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소녀가 어두운 마루 끝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방 중앙에 놓인 촛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묘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너머로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남자의 얼굴이 불빛에 일렁거렸고 그는 소녀가 쫓던 초록눈을 가진 뱀 문신의 남자였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소녀가 방 안을 들어서자 천천히 눈을 떠 소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싸늘한 눈빛이 소녀를 노려보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소녀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남자는 놀란 기척조차 없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을 깨듯 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에 깔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넌 주막집에 그 계집 아니더냐? 무슨 이유로 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냐? 얼음장 같은 그의 음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알고 있었어요? 괜히 혼자 안 들킨 줄 알고 좋아했잖아요. 소녀는 발끝으로 바닥을 장난스럽게 툭툭 두드리며 아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의아한 기색을 보였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은 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 손목에 있는 그 흉측한 그림은 뭐예요? 제가 그 문양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주막에서 국밥 먹고 도망간 그 잡것들이 비슷한 문양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나쁜 놈들이 그 문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저씨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양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데 알려주실 거죠? 소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슉! 어느새 남자의 손에서 번뜩이는 단검이 촛불 아래 차가운 빛을 그리며 소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날렸으나 날카로운 칼날은 이미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슥! 단검이 소녀의 눈 앞으로 스쳐 지나가자 소녀의 머리카락이 단검의 궤적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단검에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허공에 흩날리는 사이로 비친 소녀의 눈동자에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평온한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오! 내 머리카락! 소녀는 짐짓 속상한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걸 연약한 저한테 막 휘두르시다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게다가 내 소중한 머리카락까지 건드리다니? 장난스럽기까지 한 소녀의 푸념이 흘러나오자 남자의 당황한 얼굴이 순간 스쳐 지났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을 가득 메운 긴장감은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어떻게 내 공격을 피한 거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배어났습니다. 남자는 단검을 고쳐지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넌 누구냐? 대체 어찌 이런 움직임을? 소녀는 남자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여전히 허공에 흩어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싸늘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나도 진지하게 상대해 드릴게요. 소녀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려 퍼지자 마치 서리빨 같은 한기가 방안을 감돌았습니다. 남자는 이전까지의 무표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소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손목에 새겨진 초록눈의 뱀문양은 그의 불안을 드러내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얼음장 같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순간 소녀의 손톱이 촛불에 비친 칼날처럼 날카롭게 자라났고 얼굴은 하얀 분을 바른 듯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나며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소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분귀가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남자는 눈을 좁히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내년의 정체가 요괴였더냐? 소녀는 남자의 외침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괴라니 좀 무례하시네요. 그렇다고 아저씨도 인간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때 가만히 소녀의 변화한 모습을 응시하던 남자가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얼굴, 그 손, 가만 너. 남자는 눈을 갑자기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얼마 전 송악산에서 염을 해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그 계집이 바로 너였구나. 안 그래도 내 너를 어찌 찾을까 했더니. 남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이렇게 마주하니 그의 눈빛에는 은은한 만족감과 묘한 기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분귀는 남자의 말을 듣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송악산, 내다 거기서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를 사모해서 병에 걸린 도련님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분귀의 장난스러운 말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검을 빙글빙글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분귀를 싸늘하게 훑어보았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쎄,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찾고 있었는지 저승에서 직접 확인해 보거라.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들린 단검이 촛불에 번뜩이며 칼날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빠르게 분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분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몸을 뒤로 빼더니 날카로운 손톱을 뻗어 남자의 단검을 쳐냈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저씨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내 머리카락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분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섬광처럼 남자에게 날아들자 남자는 급히 단검을 비켜들어 손톱을 막아냈지만 칼날을 타고 전해오는 엄청난 힘에 밀려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분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이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날카롭게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캉캉, 촛불이 흔들리는 어스름한 방 안에서 단검과 분귀의 손톱이 부딪힐 때마다 차가운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이 춤을 추듯 섬뜩한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소매 속에서 또 하나의 단검을 꺼내 들어 분귀를 향해 던졌습니다. 단검은 섬뜩한 살기를 뿜으며 분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공격을 이어가던 분귀는 뱀의 이빨처럼 자신의 목을 노리고 날아오는 단검을 보고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단검을 피했습니다. 분귀가 단검을 피하자 남자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러자 단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방향을 틀어 다시 분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뱀처럼 꿈틀대는 단검의 궤적이 촛불 아래서 섬뜩한 그림자를 그렸고 분귀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휘며 간발이 차로 단검을 피해냈습니다. 그런 분귀의 모습에 남자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품속에서 또 한 자루의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분귀는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와우, 신기해라.
아저씨, 단검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분귀를 향해 날아들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분귀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고 동시에 손톱으로 남자의 목을 노렸습니다. 남자는 간신히 뒤로 물러나 공격을 피했지만 손톱은 남자의 옷깃을 찢으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찢어진 옷깃을 바라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법이구나. 분귀는 손톱에 걸린 옷자락을 하찮다는 듯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아깝네요. 옷이 아니라 목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장난스러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붉은 유기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보자꾸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단검은 더욱 날카로워진 살기를 뿜으며 분귀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움직였지만 분귀는 달빛에 춤을 추듯 유연하게 남자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고 서늘한 한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거듭될수록 분귀의 눈동자에는 점점 더 요괴의 기운이 짙어져 갔고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더욱 섬뜩해졌습니다. 아저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이제 그만 끝내야 하는데. 여기서 더 있다간 아주머니가 찾으실 것 같거든요. 뒷간에 간 애가 여태 어디 갔냐고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분귀의 손톱이 더욱더 길어지더니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단검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캉캉. 손톱 끝이 단검과 부딪히는 순간마다 쇠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나갔습니다. 요괴치고는 꽤 성가시구나.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뭘 이 정도로 그러세요? 이제부터 더 성가시게 해드릴게요. 소녀의 손톱이 은빛 섬광이 되어 어둠을 가르며 남자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감지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단검을 끌어올렸지만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단검은 무력하게 허공으로 튕겨나가 차가운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텅 빈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분귀가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촛불 아래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더 보여줄 건 없나요? 이게 무슨 내년의 정체가 요괴였더냐. 그때 가만히 소녀의 변화한 모습을 응시하던 남자가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얼굴, 그 손, 가만 너. 남자는 눈을 갑자기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얼마 전 소악산에서 염을 해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그 계집이 바로 너였구나. 안 그래도 내 너를 어찌 찾을까 했더니. 남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이렇게 마주하니 그의 눈빛에는 은은한 만족감과 묘한 기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분귀는 남자의 말을 듣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총악산이요? 제가 거기서 사라졌다니? 분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눈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몰래 사모하시다가 병이 나신 도련님이라도 계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를 찾아 헤매실 일도 없었을 텐데. 분귀의 장난스러운 말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검을 빙글빙글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분귀를 싸늘하게 훑어보았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쎄,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찾고 있었는지 저승에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캉캉. 손톱 끝이 단검과 부딪히는 순간마다 쇠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나갔습니다. 요괴치고는 꽤 성가시구나.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뭘 이 정도로 그러세요? 이제부터 더 성가시게 해드릴게요. 소녀의 손톱이 은빛 섬광이 되어 어둠을 가르며 남자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감지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단검을 끌어올렸지만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단검은 무력하게 허공으로 튕겨나가 차가운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텅 빈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분기가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촛불 아래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더 보여줄 건 없나요? 분기의 목소리가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리자 남자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품에서 또 하나의 단검을 꺼내 들어 분기를 향해 휘둘렀지만 분기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너무 느려요. 분기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그녀의 손톱은 남자를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손톱을 급히 단검을 들어 막았지만 분기의 엄청난 힘에 밀려 남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크아아. 남자의 팔에 깊은 상처와 함께 붉은 선혈이 뿜어 나왔습니다. 핏방울이 안개처럼 허공에 흩어지자 분기의 코로 향긋한 핏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분기의 눈동자가 짙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억눌렀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다시 뻗어나온 손톱은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몸을 향했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들이 그의 피부를 수놓았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소리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분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통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한의 공포를 새겨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숨조차 고르지 못하며 떨리는 눈으로 분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침묵을 깨듯 분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붉게 물든 눈과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분기가 섬뜩한 미소를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더 늦었다간 저 정말 잘릴지도 몰라요. 아저씨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 말을 하는 분기의 손톱이 붉게 물들며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의 발톱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좀 따끔할 거예요. 남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손톱이 남자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끝내거라.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낮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 부르기도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분기는 손끝에 묻은 붉은 피를 천천히 핥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낮은 웃음소리는 방안을 감도는 피비린내와 어우러져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는 남자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 고통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를 향해 분기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아저씨 안 아파요? 엄청 아파 보이는데? 안 아픈가? 분기는 손톱으로 남자의 상처를 콕콕 찌르며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플 텐데. 아닌가? 이상하네. 분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처 부위를 계속 쿡쿡 찌르자 남자는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지만 얇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말을 하기 싫은가 봐요.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졌길래 그래요? 분기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아 올리며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분명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의 이를 악물고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의 거칠어진 숨소리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기는 고개를 더 숙이며 그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붉게 빛나는 눈이 남자의 눈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계속 말을 안 하시면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꽤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분기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자의 피투성이가 된 팔을 천천히 그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남자의 신경을 찢어놓자 그의 입에서 비명이 나올 듯 말 듯 목에서 꺽꺽거리며 끊어졌습니다. 남자의 기괴한 신음에 분기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해요. 아저씨가 이런 소리를 낼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해볼 걸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비밀은 말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분기는 그의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목에 초록 눈을 가진 뱀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그 문양을 천천히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봐요, 아저씨. 이 뱀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조그맣고 초록색 눈도 반짝이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양 새긴 사람이 더 있겠죠? 뭔가 비밀 조직 같은 그런 은밀한. 어머, 아저씨 표정이 제가 맞춘 거죠? 제가 맞춘 거 맞죠? 그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자 분기는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대답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 뱀을 직접 뜯어내서 물어보는 수밖에. 그녀는 손톱을 뱀 문양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분기는 그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이 손톱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남자는 대체 이 어린 소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독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장난감 다루듯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하자 이대로라면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고통은 끈질기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거라. 분기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저씨, 이제서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서 솔직한 사람이 제일로 멋진 것 같아요. 아저씨도 이렇게 멋진 분이셨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늦었으면 좀 서운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분기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남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바라보자 남자는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청악산에서 너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아 그곳에 갔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내 흔적을 쫓아 개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분기는 그의 말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날 찾으라고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곤 핏방울이 맺힌 입술을 깨문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쪽지로만 명령을 받는다. 난 그냥 추적주였을 뿐이다. 누가 날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분기는 남자의 말에 입술을 삐쭉 내밀며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모른다는 말 말고요.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이 귀여운 뱀대가리 문양에 숨겨진 이야기 같은 거요. 남자는 힘겹게 손목을 들어 뱀 문양을 보았습니다. 초록눈의 뱀 그건 그는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울컥 솟구치는 핏빛 거품이 입가에 맺혀 그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하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고
그의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분귀는 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왜 말하다 말고 주무세요, 네? 초록색 뱀 뭐야? 아저씨. 남자는 분귀가 자신을 흔들자 흐릿해져 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마지막 숨결이 스며들며 그의 눈빛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실처럼 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를 찾으면 당 그곳에 조심. 분귀는 남자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재밌는 곳이 있으면서 여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짐짓 슬프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아저씨는 같이 못 가겠네요. 너무 아쉽다. 분귀의 장난스러운 말과 미소에 남자의 흐려져 가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피로 젖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남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폐사당 거기에. 바보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내 왕기가 돼서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마. 남자의 광기 어린 웃음과 함께 내뱉은 마지막 저주가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고 이내 그의 눈이 점차 흐려지더니 싸늘하게 식은 몸이 힘없이 추욱 늘어졌습니다. 분귀는 그의 죽음을 무심히 지켜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서자 어느새 하얀 얼굴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를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기던 소녀의 걸음이 불현듯 멈춰섰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로 흐르자 차가웠던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피가 묻은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미소 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냄새를 향해 들뜬 웃음을 지어 보였던 자신을. 소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벽에 의지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토기가 치밀어 올라 벽을 짚은 채 속에 있는 걸 개어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행동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얽혀들자 소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괴의 모습이었다고는 하나 좀 전에 자신의 잔인한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아직 여린 소녀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소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피 묻은 손과 옷을 닦고는 쓸쓸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그녀가 떠난 자리를 맴돌며 적막한 밤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창백한 달빛이 흐르는 깊은 밤, 폐허가 된 한옥마당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날렵하고 다부진 체형에 얼굴에 칼자국을 지닌 남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호리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은 그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입가에 맺힌 장난스러운 미소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겨울 칼날처럼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허름한 한옥방 안에는 온몸이 처참하게 찢겨진 남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시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혀를 날름거리며 돌아다니시더니 킥킥킥.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시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거참 점괘가 사납다고 혼자 다니지 말라 했건만.
갑자기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신 주변의 바닥과 벽에 남은 흔적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깊이 파인 긁힌 자국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톱 자국 같았고, 벽에 튄 핏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날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솜씨는 아닌데.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을 발하며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어지는데. 그가 시신의 얼굴을 다시 툭툭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 그 공포에 짓눌린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킥킥킥.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호리병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술잔을 나누듯 그의 앞에 호리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싸늘하게 식은 남자를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기이한 형상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일이 생겼네. 안 그래도 대목 꽁무니 쫓아댕긴다고 따분했는데 재밌겠어. 킥킥킥. 그의 웃음소리가 한밤중에 정막을 가르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허가 된 한옥에 들이운 차가운 달빛 아래로 그의 모습이 깊어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